답장 느린 사람을 만나면요, 당신의 하루가 통째로 대기 화면이 됩니다. 연애가 망가지는 건 둘째고 집중력과 자존감과 시간 계획이 같이 무너집니다. 이게 성격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피드백 속도 차이에서 생기는 구조적 손실입니다. 투자에서 QAD와 TQQQ가 같은 방향을 보는데도 체감 난이도가 갈리듯이 관계도 똑같습니다. 여유형과 긴급형이 섞이면 둘 중 한 명은 반드시 지옥을 봅니다. 지금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답장이 느린 사람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리듬이 있고 그 리듬에서 편안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문제는 당신의 리듬이 다를 때입니다. 당신이 긴급형인데 상대가 여유형이면 매일 내가 불필요한 경우에 수를 생산합니다. 바쁜가요? 싫어진 건가요? 내가 뭘 잘못했나요? 일이 생겼나봐요. 다른 사람 있나봐요. 이 추측 하나하나가 전부 비용입니다. 그 비용이 쌓이면 결국 당신은 관계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됩니다. 투자 비유로 아주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QLD는 같은 방향을 보면서도 버티는 시간이 길어지기 쉬운 도구입니다. TQQQ는 같은 방향을 보면서도 작은 흔들림이 멘탈에 더 크게 들어오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TQQQ는 속도와 루틴이 없으면 수익보다 감정이 먼저 깨집니다. 관계도 똑같습니다. 긴급형은 TQQQ 성향입니다. 빨리 확인하고 빨리 조정하고 빨리 진행해야 마음이 편합니다. 여유형은 QAD 성향입니다. 천천히 봐도 되고 내일 답해도 되고 상황을 흘려도 큰 문제가 없다고 느낍니다. 둘 다 정답입니다. 다만 섞이면 긴급형이 먼저 무너집니다. 긴급형이 무너지는 과정은 늘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이해합니다. 바쁘겠지요. 두 번째는 불안이 올라옵니다. 세 번째부터는 통제 욕구가 생깁니다. 확인하고 싶고 확답받고 싶고 일정 고정하고 싶고 말 한마디로 안심하고 싶습니다. 그때부터 관계는 대화가 아니라 승인 절차가 됩니다. 상대가 답을 늦게 할수록 당신은 더 많은 대비를 합니다. 약속 장소도 두세 개를 준비하고 메뉴도 네다섯 개를 후보로 만들고 대화 주제도 미리 시뮬레이션하고 혹시 싸우면 사과 멘트도 미리 만들어 둡니다. 결국 선택지는 넓어지는데 마음은 점점 좁아집니다. 이게 매몰 비용입니다. 답장이 느리면 느릴수록 당신이 준비하는 경우의 수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대부분 버려집니다. 버려지는 준비가 많아질수록 당신은 더 지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나쁜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제가 지착인가요? 제가 소유욕이 강한가요? 제가 이상한가요? 아닙니다. 당신은 긴급형일 가능성이 큽니다. 긴급형은 결함이 아니라 속도에 강한 재능입니다. 빠른 피드백이 가능한 환경에서는 성과가 폭발합니다. 투자에서도 피드백이 빠르면 손절이 아니라 조정이 되고 조정이 되면 생존이 되고 생존이 되면 복리가 됩니다. 관계에서도 피드백이 빠르면 오해가 줄고 감정 소모가 줄고 신뢰가 빨리 쌓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딱 세 갈래로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첫째, 내가 어떤 타입인지 인정하셔야 합니다. 긴급형은 여유로워 보이고 싶어서 스스로를 숨깁니다. 괜찮은 척합니다. 바빠도 기다리는 척합니다. 상처 안 받은 척합니다. 그런데 속은 계속 뜨겁습니다. 겉으로는 QLD처럼 행동하지만 속은 TQQQ처럼 요동칩니다. 이 상태가 오래가면 언젠가 터집니다. 터질 때는 보통 관계 전체를 날리는 방식으로 터집니다. 그래서 먼저 나는 빠른 피드백이 편한 사람이다. 나는 진행 상황이 보이면 안정되는 사람이다. 이걸 인정하셔야 합니다. 둘째, 빠른 피드백 팀을 만드셔야 합니다. 이건 연애만이 아닙니다. 일도, 친구도, 가족도, 투자도 다 팀입니다. 당신이 긴급형이라면 최소한 당신의 하루 중 핵심 영역만큼은 빠른 피드백 팀으로 구성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 조율, 돈 문제, 가족 행사, 중요한 결정. 이 영역은 느린 피드백과 섞이면 삶이 무너집니다. 반대로 잡담, 취미, 여가, 감정 환기. 이런 영역은 여유형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섞어 쓰되 섞는 자리를 정하셔야 합니다. 투자에서 TQQQ를 들고 있으면서도 현금 비중과 리밸런싱 규칙을 두는 것처럼 관계도 규칙을 두는 겁니다. 셋째, 안 맞는 사람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인정은 포기와 다릅니다.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느린 피드백형은 바꾸려 하면 더 느려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압박을 공격으로 받아들이기 쉽고 공격으로 받아들이면 회피로 답합니다. 그 결과는 더 긴 공백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불안해집니다. 이 무한 루프가 시작되면 사랑이 아니라 시스템 충돌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답장이 느리면 다 끊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딱 한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느린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가입니다. 예측 가능한 느림은 관계를 망치지 않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느림이 사람을 망칩니다. 예측 가능한 느림은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회의라서 2시간 뒤에 답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가족 일정이 있어서 밤에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운전 중이라 도착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이건 느린 게 아닙니다. 이건 빠른 피드백입니다. 당장 해결을 못해도 상태를 알려주는 것이 피드백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건 사실 빠른 대답이 아니라 빠른 상태 공유입니다. 그 한 줄이 있으면 당신의 뇌가 경우의 수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럼 관계는 평화로워집니다. 예측 불가능한 느림은 이런 모습입니다. 읽었는데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내일 답할 건데 그냥 아무 말이 없습니다. 바쁜 건 맞는데 바쁜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와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대화를 이어갑니다. 이게 반복되면 긴급형은 결국 자신이 중요하지 않다는 결론으로 갑니다. 그 결론이 쌓이면 관계가 아니라 자존감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관계에서 딱 3가지 룰을 권합니다. 첫째, 지금 답 못하면 언제 답하는지 말해주는 룰입니다. 둘째, 일정과 돈과 약속 같은 핵심 의사결정은 즉시 확답하거나 확답 시간을 제시하는 룰입니다. 셋째, 감정이 커지는 주제는 문자로 끌지 말고 통화로 끝내는 룰입니다. 이 3가지가 있으면 느린 사람과도 충분히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이 3가지가 없으면 빠른 사람은 반드시 악역이 됩니다. 왜 답이 없냐고 묻는 순간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제 여기서 더 현실적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상대가 정말 바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바쁜 사람일수록 오히려 상태 공유는 더 잘합니다. 바쁜 사람은 일정이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살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있는 사람은 짧게라도 말합니다. 오늘 밤에 답드리겠습니다. 이 한 줄도 못하는 바쁨은 바쁨이 아니라 우선순위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냉정하지만 관계는 우선순위가 드러나는 곳입니다. 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상대가 원래 여유형이면 내가 맞춰야 하나요? 맞추는 건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맞추는 대신 내가 덜 망가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맞추는 방식이 희생이 아니라 설계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긴급형이라면 다음을 설계하시면 됩니다. 연락이 필요한 건 하루 한 번으로 묵습니다. 중요한 일정은 이틀 전에 확정합니다. 답장이 늦어질 때는 내 추측을 멈추는 문장을 미리 정합니다.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여유형이라서 늦는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문자로 해결하지 않고 통화로 해결합니다. 이렇게 설계하면 긴급형이 여유형과도 공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해도 계속 힘들면요. 그건 단순한 성향 차이가 아니라 관계의 기본 합의가 없는 겁니다. 합의 없는 관계는 투자에서 규칙 없는 TQQQ와 같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크게 흔들립니다. 그때마다 감정으로 수습하면 복리 대신 피로만 쌓입니다. 여기서 연애와 일을 동시에 잡는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빠른 피드백을 원하는 사람은 빠른 피드백을 요구하는 말투를 바꾸셔야 합니다. 사람을 몰아붙이는 문장 대신 시스템 문장을 쓰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답 빨리 해주세요. 대신 오늘 몇 시쯤 가능하실까요? 왜 답이 없어요? 대신 지금 확인이 어려우시면 저녁에 한 번만 상태 알려주세요. 나를 무시하나요? 대신 제가 기다리는 동안 경우의 수가 너무 늘어나서 힘듭니다. 일정만 확정되면 편해집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속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피드백형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빠른 피드백형은 상대가 늦으면 내가 대신해버립니다. 결국 내가 다 합니다. 그러다 지치고 폭발하고 상대를 탓합니다. 이건 팀 운영에서 최악의 패턴입니다.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흔들릴 때마다 내가 즉흥적으로 리밸런싱하고 즉흥적으로 매수하고 즉흥적으로 정리하면 결국 내 계좌는 내 감정이 운영합니다. 그래서 대신해버리는 습관을 끊으셔야 합니다. 답이 늦으면 대신하지 말고 룰로 처리해야 합니다. 오늘까지 확답이 없으면 이 일정은 취소하고 다음 주로 넘기겠습니다. 이렇게요. 이게 관계를 살리는 속도입니다. 속도는 재촉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마지막으로 상대가 원래 빨랐는데 점점 느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성향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한 번만 데이터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느린지 당신에게만 느린지. 업무에서는 빠른데 당신에게만 느리면 우선순위가 내려간 겁니다. 반대로 업무도 가족도 다 느려졌다면 그 사람의 삶이 과부하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당신이 해야 할 일이 2가지로 갈립니다. 도울 것인지 떠날 것인지. 도우려면 상태 공유 룰부터 만들고 떠나려면 기준을 정하고 조용히 정리하셔야 합니다. 감정으로 흔들리면 당신만 손해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답장이 느린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말의 핵심은 느림을 악으로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이 어떤 속도에서 가장 건강한지 아는 것, 그 속도에 맞는 팀을 고르는 것, 안 맞는 사람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QLD와 TQQQ가 둘 다 도구지만 내 성향과 루틴이 없으면 독이 되는 것처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긴급형이라면 빠른 피드백이 가능한 관계를 선택하는 순간 인생이 갑자기 쉬워집니다. 오해가 줄고 준비가 줄고 매몰 비용이 줄고 당신의 에너지가 본업과 성장으로 돌아옵니다. 그 에너지가 돌아오는 순간 투자도 일도 관계도 같이 올라갑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해보세요. 답장이 늦은 사람을 원망하기 전에 나는 어떤 속도에서 행복한 사람인지 한 문장으로 정의해보세요. 그리고 그 정의에 맞는 사람과 그 정의에 맞는 룰로 관계를 시작해보세요. 그게 진짜 어른의 연애이고 진짜 오래가는 팀플입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